안녕하세요. 오늘은 ASM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사라도 보니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한 설명 없이 텐케를 말씀드리는 것이 팥이 없는 팥빵 같은 느낌이라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UV나 ASM이라는 단어는 최근 뉴스상에 너무 많이 나와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삼성이 3나노, 5나노 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TSMC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핵심에 ASML EUV 기술이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대당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의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ASM에서 제공하는 EUV 시뮬레이션 보면 보시다시피 빛이 여러 미러를 맞고 웨이퍼 위에 찍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SML에서 제공하는 비디오인데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ASMR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EUV는 시간당 170장을 찍어낼 수 있고요. NXE 3400C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R&D로는 2빌리언을 썼고요. R&D 파트너에게도 500밀리언을 썼다고 합니다. EUV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고 리소그래피는 일종의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은 웨이퍼 위에 사진을 찍듯이 웨이퍼 위에 어떤 패턴을 찍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NXE 3400C 시스템은 최신 장비이고요. 무려 35%나 트루풋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서 125 웨이퍼가 1시간당 찍어냈다면 이 장비는 170장을 시간당 찍어낼 수 있어서 프로덕티비티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프로덕티비티가 D램 메모리의 경우 하루에 2000장의 웨이퍼를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9년에 EUV 시스템은 26대가 팔렸고요. 현재 빌드에 있는 EUV 장비는 53대로 나옵니다. ASML은 현재 하이 EUV 플랫폼을 디벨롭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2나노의 패턴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UUV는 13.5나노의 파장을 쓰고요. 파장이 작을수록 패턴을 좀 더 가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UV가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UV는 13.5나노의 빛을 사용하고요. 이전 딥UV에 비해서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파장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파장을 사용함으로써 패턴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EUV가 동작하는지 이것을 눌러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는 레티클을 운반하는 로봇이 있고요. 왼쪽에는 웨이퍼. 웨이퍼는 이렇게 풉이라는 곳에 올려집니다. 이 풉이 웨이퍼 핸들러 로봇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웨이퍼 스테이지가 있고 메저 사이드에서 웨이퍼의 토폴로지, 어떤 곡면이라든가 웨이퍼의 모양을 재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저 사이드로 넘어와서 UV 광원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 표면 위에 빛을 쪼이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ASML에서 제공하는 대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웨이퍼 핸들러를 보겠습니다. 웨이퍼 핸들러는 보시다시피 웨이퍼를 가지고 나오고 척에서 가지고 나오고 다시 풉에 넣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퍼 트랜스퍼 역할이죠. 그 다음에 웨이퍼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웨이퍼 스테이지로 보면 이렇게 한쪽에서는 매저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노광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이라는 건 빛을 쪼이는 작업입니다. 스테이지의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자, 옵티컬 칼럼이라고 부르는데 EUV 시스템은 이렇게 미러 형태의 렌즈를 사용합니다. 빠른 속도로 찍어대고 레티클에 대비해서 4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웨이퍼 위에 찍게 됩니다. 레티클을 보겠습니다. 레티클을 보면 빛이 반사돼서 이 레티클 위에 있는 어떤 패턴이 그대로 웨이퍼 위에 찍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백큐 챔버로 보겠습니다. EUV는 백큐을 사용하는데요. EUV는 장비의 클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백큐을 사용합니다. UV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공기에도 흡수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라이트이 가는 패스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이 베큐을 유지합니다. 자, 라이트 소스를 볼까요? UV 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를 쏴서 이 TN이라는 물질을 5만 분의 1초로 쏴서 UV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SML의 R&D 인베스트먼트를 보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IP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13,700개의 특허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SML은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19년 보고서를 본다면 ASML은 넷세일즈는 11.8빌리언이고요. 그로스 마진은 44.7%, R&D 익스펜스는 2빌리언입니다. 상당히 높은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닝 퍼 쉐어는 6.1 유로로 나와 있죠. 2019년에 ASML은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토탈 넷세일즈를 보면 2005년부터 6빌리언에서 2019년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SML에서 제공하는 파이낸셜 리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세일즈는 2019년에 11.8빌리언으로 나왔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229대가 팔렸고요. 넷세일즈는 타이완이 상당히 높고 코리아랑 미국은 비슷한 비율로 보입니다. R&D 익스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빌리언에 가깝고요. 2017년, 18년에 대비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R&D 비용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넷인컴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어닝 퍼 쉐어를 본다면 2017년에서 2019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ASML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총은 154빌리언 정도 되고요. 자, 프로핏 마진을 보겠습니다. 장비 회사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면 21.9%의 프로덕트 마진을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도 거의 30%가 되고요. 페이팔 13.8%, 넷플릭스 10%가 약간 안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25%가 되고요. 대부분의 하이텍 기술주들이 20% 이상의 높은 프로덕트 마진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OE를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상당히 높고요. 퀄컴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ASM을 보면 20% 정도로 다른 하이텍 기술 기업들과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퍼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퍼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이고요. 이 값을 보면 53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넷플릭스는 100 정도가 되고요. 엔비디아는 117 정도 됩니다. 인텔은 11 정도로 훨씬 낮네요. 시스코 15 정도 됩니다. 코스코는 41 정도 되고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로 본다면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입니다. 가격 대비 장부 가치가 얼마나 됐나 보는 거죠. 지금 시장 가치가 자산 대비 6배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6배가 좀 안 되고요. 아마존 6.6배, 마이크로소프트 5.5배, 구글 3.9배. 그래서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입니다. 세일즈 레이쇼를 보면 11.7로 다른 기업들 대비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코 3.4배고요. 애플은 7.6배, 아마존 5.3배, 마이크로소프트 10배. 그래서 보통 4에서 5배 정도를 보이는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이만큼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주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SML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기둥이죠. 4필러,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리스틱 리서그래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노광 장비가 단순히 노광만 했다라고 보면 현재는 노광을 한 뒤에 계측을 하고 그 계측된 결과를 통해서 다시 노광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정을 하고 다시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포즈 한 다음에 보강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노광 효율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DUV 컴피티티브니스가 두 번째인데 이제 계속 이노베이션을 해서 딥UV 계열의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임프루브를 하겠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EUV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EUV는 사실상 아직도 하이 볼륨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5나노, 3나노, 2나노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요. 실제 양산에 들어선 지 한 2년 정도도 채 안 됩니다. ASML은 이 UV 장비에 대해서 거의 15년 이상 노력을 해왔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나노의 선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하이NA를 통해서 이나노 로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토탈 넷세일즈를 나라별로 본다면 타이완이 굉장히 높죠. 코리아의 2배가 되고 미국과 코리아를 합친 것보다 타이완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무역전쟁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크놀로지별로 세일즈를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토탈 8.9 빌리언이라고 보면 EUV에서 2.8 빌리언이 나왔고요. ARF 이멀전이라는 프로덕트에서 4.7 빌리언이 나왔고 ARF 드라이라는 장비에서 401 밀리언이 나왔고요. KRF 장비라는 데에서 680 밀리언이 나왔고 아이라인 그리고 메트롤로지라 인스펙션이라는 장비 쪽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ASM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적인 면과 파이낸셜 부분을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10K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